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죠. 사실 저는 바로 찍고 있긴 하지만 어, 첫 번째 품사 8개 잘 익히셨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사실 거기서 엇나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저는 영어 기본기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특히 품사와 그러니까 첫 회 찍었던 품사 영상과 요 영상은 요번에 제가 찍게 될 요 영상은 좀 여러 번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영어 문법 전체의 한 7, 80% 정도가 지금 이 영상 두 개에 다 담겨 있다고 보셔도 돼요. 네. 오늘은 이제 품사에서 그 다음 품사라는 게 뭐였죠? 단어의 종류였죠. 단어의 종류 8가지를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이 단어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문장이 됐었을 때 이 문장의 종류를 배우러 갈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단어의 종류 품사라고 불렀고 종류 몇 가지라고요? 8가지이지만 8가지긴 하지만 감탄사를 거의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한 7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된다라고 했고 오늘은 이 단어에서 문장으로 갑니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의 합인데 이 단어가 2개 이상 만났는데 그 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걔를 문장 또는 절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단어가 여러 개가 만났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 걔는 구라고 부릅니다. 절과 구. 절은 여러 단어가 만났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걔를 절 또는 문장이라고 부르고 구는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한다. 그리고 단어랑 똑같습니다. 단어는 8개로 분류를 했지만 이 문장은 더 적어요. 5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영어에서 쓰이는 모든 문장의 한 99%는 이 5개의 종류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5개의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 형식이라고 부르고 오형식이라고 하죠. 바로 들어갑시다. 자, 일단 바로 냅다 문장부터 이거 1형식이다, 2형식이다 하기 전에 문장의 성분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란 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냐? 총 종류가 4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데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 주어라는 애부터 봅시다. 일단 이 주어라는 애는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영어로는 subject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가 줄여서 그냥 s로 표현을 합니다. s. 요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거 한 번만 복습할게요. 요거 어떻게 읽죠? n 명사라고 했고 이건 동사, 이거 형용사. 어떤 단어 또는 덩어리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요? 부사 또는 전명구 이렇게 표현했었죠. 요 정도 이거 기호 익혀둘게요. 그 다음에 얘는 품사를 분류할 때 저렇게 하는 거고 품사가 아닌 문장에서는 이거 품사랑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 품사가 뭐니라고 했으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나와야 되고요. 사로 끝나는 말들 있죠. 사로 끝나는 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이런 것들. 사로 끝나는 게 품사를 물어보면 사로 끝나는 게 나와야 되고 문장에서 역할이 뭐니 또는 성분이 뭐니라고 물어봤으면 오늘 배우는 어로 끝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 단어 품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주어요 라고 하면 다른 대답이에요. 잘못된 대답이에요. 자, 문장 성분 첫 번째 주어인데 영어로는 subject, s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얘는 뭐냐? 일단 이 한문이 대단한 힌트를 줍니다. 주인 주자거든요. 문장의 주인공을 주어라고 부릅니다. 너무 그래. 어떤 문장에는 반드시 이 문장을 이렇게 전체를 통치하는, 관장하는 주인공이 있을 건데 걔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고 너무 어렵게 표현했네요. 쓸데없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국어와 영어의 큰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국어에는 이게 있어서 자리를 바꿨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반면에 영어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자리가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국어에 있고 영어에 없는 거? 조사라고 했었죠. 이 조사라는 보통 은는이가 을를 이런 것들을 조사라고 부르는데 이 조사가 영어에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단어가 주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영어를 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왜?
한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 없으니까 그냥 없는 상태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어떤 단어가 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를 국어로 해석해내는 과정에서 있는 이가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올 수 있는데 이제 품사 얘기를 할 거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얘밖에 못 옵니다. 물론 명사는 이제부터 대명사와 같은 걸로 보자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다 뭐? 명사 또는 대명사. 이제부터 그냥 명사 하면 대명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세요? 자,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딱 하나입니다. 뭐? 명사. 그럼 요거 한 번에 정리하면 문장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주어가 문장 처음에 오게 되는데 처음 나오는 명사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주어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할 때 주어 자리에 뭘 붙이자고 했냐면 있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자고 했으니까 어떤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얘가 주어다라고 간주하고 해석할 때 있는 이가를 붙이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리에 따라 우리 국어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없는 조사를 붙여버린다. 이게 영문법을 할 때 첫 번째 약속. 주어 자리에 온 명사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주어라고 부르고 있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한다.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 문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주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장은 반드시 단어와 단어의 합인데 주어와 뭐가 합쳐진다고요?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SV까지 있어야 문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또 문장은 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동사라는 건 우리 품사에서 배웠던 동사와 동일합니다. 영어로는 verb라고 쓰는데 보통 대문자 V로 표현을 많이 하고 얘는 뭘 나타내냐? 원래 품사에서 동사의 개념은 사물의 움직임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니까 얘는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라고 보면 좋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주어의 움직임이다 라기보다 결국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 움직임이란 말이 품사에서 좀 추상적이어서 어떤 말로 끝나는 거다 라고 외우자고 했죠. 다로 끝납니다. 다로 끝나는 말을 우리가 동사에서 부르고 그럼 이런 겁니다. 문장 처음에 명사가 하나 나오고 뒤에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명사 하나 나오고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어 자리에 온 명사에다가 조사, 있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하자고 했고 V, 동사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할 겁니까? 주어, 있는 이가, 뭐뭐, 다라고 해석하시면 이게 문장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은 이런 꼴로 이루어집니다. 명사가 하나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거 합쳐서 이걸 이제부터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걸 동사라고 부르고 다로 끝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동사 파트 설명할 때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되게 쉽습니다.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조금 이따 배울 목적어의 유무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근데 동사는 제가 지금 주어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자가 의미하는 나는 누굴까요? 주어입니다. 이 동사의 행위가 이 움직임을 딱 하고 났을 때 이 영향이 주어한테 온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주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이거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쌤 너무 복잡해요. 아니 간단하게. 동사 앞에 을를 붙였을 때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살다. 안 되죠? 나를 죽다. 안 되죠? 반면에 타동사는 을를 붙였을 때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타동사에서 타자는 다를 타자라 그랬고 이건 뭘 암시하냐? 주어가 아니라 다른 놈이 주인공인 동사라는 겁니다. 주어가 주인공이 아니라 물론 문장의 주인공은 주어가 맞지만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어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애가 뭐냐라고 하면 조금 이따 배울 목적어가 되고요. 목적어는 보통 조사, 주어에는 아까 제가 있는이가 붙인다고 했죠. 목적어는 조사 을를 붙이기 때문에 동사가 딱 나왔을 때 이 동사 앞에 을를 붙여보면 아마 얘가 목적어가 있어야겠구나 또는 없어야겠구나 판단이 가능하고 먹다, 빵을 먹다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 먹다라는 동사는 을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니까
타동사일 거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데려올 수 없다. 을를로 해석이 일반적으로 안 되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데려와야 하는데 을를로 해석이 부드럽게 나올 거다. 여기까지. 문장 성분 2개 했습니다. 주어 동사 됐죠? 이미 제가 설명 다 했네요. 자, 세 번째 목적어입니다. 방금 배웠습니다. 목적어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object라고 하는데 보통 대문자 o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얘 정의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문법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동사의 대상이다라고 부르는데 저는 요거까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타동사의 대상이다. 왜? 자동사는 목적어를 데려올 수 없으니까. 타동사만 목적어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타동사의 대상이 목적어다라고 외워두면 좀 편할 거고요. 목적어는 이 어떤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그 움직임이 주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애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걔를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복잡한가요? 간단합니다. 해석은 을르를 붙입니다. 그리고 품사는 주어랑 똑같아요. 명사밖에 안 됩니다. 명사, 대명사만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약간 모호할 수 있어요.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타동사의 대상? 명사? 뭐라는 거야? 이따 문장 보시면 되게 쉬울 겁니다. 일단 목적어는 타동사의 대상인 명사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성분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배웠죠. 마지막 보어입니다. 보어는 영어로 complement라고 하는데 요 C, 앞자를 따서 C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따 문장 들어가면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O 형식에서는 보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표현할 때 뭐 주격, 목적격 이런 말을 그냥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냥 보어다라고 할 겁니다. 이따 문장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요. 보어라는 건 주격이면 주어에, 목적격이면 목적어에 의미를 보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보충하다 할 때 보자인데 의미를 보충해 준다. 조금 더 뭔가 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목적어에 나온 애가 그냥 그것만으로 딱 명사로 설명이 안 되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보어라는 걸 쓰는데 해석이 한국어 조사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쉬워요. 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품사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됐었죠. 다만 보어는 그 명사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형용사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형용사가 왔다라고 하면 이 형용사는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조금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명사를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 명사는 사물의 이름인데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죠. 보어, 목적어, 주어 역할을 명사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용사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하지만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이제 조금씩 모이고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문장 보면서 익힐 겁니다. 자, 이제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다 설명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문장을 볼 겁니다. 이제 형식 첫 번째 1형식이라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 가장 숫자가 낮잖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문장이 복잡해집니다. 반면에 1형식은 가장 단순하겠죠. 그냥 문장이 어떻게 된 거냐, 주어랑 동사로 문장이 끝나버린 겁니다. 뒤에 뭐가 더 안 와요. 그럼 자, 질문. 이 1형식에 쓰인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데려오지 않았네요. 얘를 안 데려왔네. 그럼 이 동사는 자동사여야 할까요? 타동사여야 할까요? 머리 굴리고 계시죠? 자동사여야죠. 목적어를 못 데려오는 애를 자동사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1형식 동사는 다시 말해 자동사여야 합니다. 자, 일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나오냐? 그냥 우리가 주어를 어떤 조사를 붙인다고 했죠? 은는이가를 붙인다고 했고, 동사는 그냥 다니까 s는 v다, v하다 라고 보통 해석이 끝납니다. 품사로는 이렇게 돼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하나밖에 없다 했죠. 명사. 그 다음 동사 자리에는 그냥 동사가 오면 되는데, 다만 그냥 명사 하나 딱 오고 동사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품사 배울 때
문장의 성분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의미만 보충해주는 애들 한 2개 정도 배웠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아무 역할 못하는데 그냥 수식만 해. 형용사 제외하고 다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있었죠. 그리고 부사와 거의 비슷한 애를 3글자로 뭐라고 했죠? 전치사랑 명사를 덩어리로 묶어서 전명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명사 동사로 문장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부사나 전명구 같은 게 오면 얘네는 어차피 괄호치고 없애버리는 문법적인 요소로서 없는 걸로 처리할 거니까 이 덜어낼 것들을 다 덜어내고 봤을 때 결국에 남은 게 명사와 동사다라고 하면 얘를 일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자, 봅시다. 예시입니다. I live in Seoul. 이제 문장을 분석할 건데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문장 분석할 때 첫 번째 기본은 냅다 해석부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품사를 먼저 봅니다. 문장을 분석할 때는 그냥 냅다 해석부터 들이박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품사부터 들여다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부사나 전명구에 괄호를 묶을 겁니다. 괄호 무슨 의미라고요? 이거 빼겠다고요.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뺄 걸 다 빼고 남아있는 품사로 볼 때 이게 몇 형식이 될 수 있을지를 역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게 명사와 동사다 라고 하면 1형식이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부사와 전명구를 다 덜어내고 이제 품사를 본 상태로 문장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몇 형식이구나 라고가 나올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다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1형식은 S는 V 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요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됐겠죠? 근데 보통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특히 수능을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올라가다가 탁 어느 지점에서 걸려갖고 안 되는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1, 2, 3번을 안 해요. 처음부터 뭘 하냐? 바로 해석부터 들이박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은 해석만 해도 되게 쉽죠. 근데 문장이 좀 어려워져서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바로 해석하려고 치면 단어만 조합을 하는 거예요. answer 답, 질문, difference, 온도, 열, lie? lie? 거짓말? 뭐 이래 버린다는 거죠. 놓여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원칙대로 이렇게 합시다. 품사부터 깔끔하게 보고 전명구 덜어내고 성분 분석해서 몇 형식인지부터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쌤 수능 시험장에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수능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영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the answer to the question lies in the difference 이 문장을 봤었을 때 그냥 머릿속에 한글이 스쳐가지 않고 그냥 영어를 쭉 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 영어를 영어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무수히 연습해야 됩니다. 이 1, 2, 3번 과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해석하는 게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 딱히 머릿속에서 뭐 형식이나 품사 같은 걸 구분하지 않고 해석만 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가 계산이 돼요. 해석도 부드럽게 되면서 이 해석이랑 얹어져서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계산이 자동으로 되려면 본인이 계산기가 되셔야 돼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쌤, 저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라고 배웠는데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수능 보시기 한 몇 달 정도 앞두고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좀 빨리 한다라고 치면 이게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해야지. 제가 정말 많이 보는 경우가 지금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냅다 단어만 외워가지고 단어끼리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대충 해석하고 뭉개고 이런 의미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수능 1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나오니까 요렇게 습관을 들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다 보시면 제가 언젠가부터 이걸 조금 덜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 2번 과정을 생략할게요. 3번부터 바로 갑시다. 요렇게 하는 시간이 멀지 않아 몇 번 정도 강의를 듣다 보면 올 텐데 일단 처음에는 1, 2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I live in Seoul. 첫 번째 써놓고 해볼까요? 뭐부터 보라고? 품사부터 보자. 자, 품사는 제가 흰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딴 거 다 됐고 품사만 보자고요. I 명사, live는 살다라는 동사, 이는 전치사네. 그러면 문장을 묶어버린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괄호로 뺄 걸 뺐죠. 첫 시간이니까 좀 눈에 잘 보이라고 괄호 묶는 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법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안녕. 이 단어 두 개는 그냥 없는 걸로 보자고요. 아예 없는 단어다. 없애버리고 이거 두 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장이 있냐? 이 성분 분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명사와 동사로 끝날 수 있는 문장은 몇 형식? 방금 배운 1형식입니다. 그 1형식에서는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동사 앞에 있는 문장 처음에 나온 애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 얘 동사라고 하니까 해석 어떻게 하냐? I 은는이가 V 하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I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이 3번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나는 은는이가 나는 live 산다 in 서울 서울에. 이해되셨죠? 왜? 앉아있어. 자, 죄송해요. 자, the cooking class 똑같이 해볼게요. 처음에 품사부터 분석합니다. the cooking class 그 요리 수업. 얘가 명사네요. 선생님, 더랑 쿠킹은 뭐예요? 그냥 이 클래스에 붙어있는 수식어구다라고 보면 돼요. The cooking class 그 요리 수업 begins 동사네요. 그 다음에 at은 전치사니까 명사를 찾아서 닫으면 되는데 2 o'clock 2시 여기가 명사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I live in 서울보다 문장이 훨씬 더 길긴 하지만 어쨌든 명사와 동사 빼고 나머지가 날라갔으니까 우리 눈에 남아있는 건 뭐냐? 지금 이제 3번이에요. 성분 분석. 이거 두 개만 남은 겁니다. 명사 동사. 그러면 우리 명사 동사로 될 수 있는 형식이 뭐라고? 자, 이것도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성분 분석은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사 동사 뭐? 주어 동사 1형식밖에 안 된다. 그럼 1형식 해석 어떻게 한다고? 주어 은는이가 동사 하다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그 요리 수업은 은이 맞겠죠? 은는이가 중에 은 begins 그냥 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언제? 2시에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 해석을 하면 부드럽게 그 요리 수업은 2시에 시작합니다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쉬운 걸 합니까? 어려운 걸 할 수 있으려면 쉬울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해볼게요. 좀 빠르게 합시다. day 명사네. graduate 졸업하다 동사. from 전치사. the same middle school 같은 중학교 여기까지가 명사네요. 그럼 다 치고 나면 똑같습니다. 다 1형식 예문이에요. 주어 동사. 그들 은는이가 그들은 졸업하다인데 과거 시제니까 그들은 졸업했습니다. 뭘 졸업했는데? 같은 중학교로부터 졸업했어요.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 마지막 요거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똑같아요. 원리는 the answer 명사죠. to the question to가 전치사니까 열어요. 그 다음 명사 하나 찾아서 닫으면 되는데 더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question이 명사니까 여기서 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품사 lie가 놓여있다라는 동사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지금 놓여있다는 동사 명사 동사 뒤에 보니까 in이라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the difference 명사 difference 나왔을 때 닫아요. 그 다음 한 번 더 between 전치사입니다. 뭐 사이에 온도에서 닫아야 되는데 and까지 묶여있으니까 and 그러니까 temperature와 heat를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온도 그리고 열 해가지고 여기까지 닫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분석할 때 남아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어차피 괄호라는 건 다 빼버렸으니까 지금 명사 하나, 동사 하나 남아있고 문장이 끝난 거죠. 그럼 명사, 동사 몇 형식? 성분 분석 1형식.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고 해석은 the answer, 그 답은 은는이가 lie, 놓여있다가 기본 해석이에요. 그럼 나머지 전명구나 지금 전명구가 여러 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의미만 넣어주자는 겁니다. 그 답은 답인데 무슨 답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lie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데 in the difference 차이에 놓여 있어요. 무슨 차이? between은 사이에란 뜻이죠. 온도와 열 사이에. 부드럽게 해석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놓여 있습니다. 온도와 열 사이의 차이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너 그거 답 알고 싶어? 이거 두 개 사이의 차이를 봐라. 들어와. 자. 여기까지 1형식. 바로 2형식 할게요. 저는 일요일날 이거 들을 건데. 들어도 좋아. 자.
자, 이 형식 바로 할게요. 학생들이 조금 와가지고 1형식은 주어 동사로 바로 끝나는데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이제 뭐가 붙냐? 보어라는 애가 새로 붙습니다. 이 보어라는 건 아까 품사 기억해요? 두 가지 된다 했는데 보어는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죠. 해석이 2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 주어 자리에 은는이가가 붙는 건 똑같습니다. 문장 시작하는 문장의 주인공 이 명사라 그랬죠? 이 명사 자리에 은는이가가 붙는 건 1, 2, 3, 4, 5형식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다만 이 동사 뒤에 품사로 형용사나 명사가 하나 더 있을 건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보어 또는 주격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주격보어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그냥 앞으로 데려와요. S는 주격보어이다 또는 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품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 동사로 끝나지 않고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거나 명사가 하나 더 있으면 이 형식이 될 수 있다. 얘도 문장 바로 봅시다. 가장 쉬운 형태네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품사 분석.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전면구 날리고 그 다음 남아있는 걸로 형식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그냥 그녀는 똑똑해졌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지금 요 수업 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품사부터 볼게요. 원칙대로 she 명사, became 동사, smart 똑똑한 니은으로 끝나네요. 형용사죠. 그럼 NVA로 끝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 배웠단 말이죠. 몇 형식? 2형식 SVC 이렇게 되니까 해석 어떻게 하냐? S는 SC이다 또는 되다 라고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녀는 똑똑해졌다 똑똑하게 되었다 정도가 되겠죠? 과거 시제니까. 두 번째 빠르게 합시다. 품사부터 명사, 동사 A popular K-pop star 얘가 명사네요. 인기 있는 K-pop 스타. 그럼 NVN이니까 전면구 따로 날릴 거 없고 NVN으로 2형식 된다고 했죠.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해석은 S는 SC이다 되다. 그는 유명한 K-pop 스타가 되었습니다. 또는 그는 유명한 K-pop 스타였습니다. 여기서는 였습니다가 좀 더 맞겠네요. 그는 유명한 K-pop 스타였습니다. 이 정도. 세 번째 조금 난이도를 높입시다. To stick your arm out of a car window is very dangerous. 조금 어려워졌는데 우리 명사라고 배운 그 명사라는 품사는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쯤 할 겁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처럼 여러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 명사 한 단어가 명사를 이루지 않고 여러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명사구라고 부르는데 이 명사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부정사와 동명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되냐? To stick your arm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여기까지를 지금 한 덩어리로 보고 to 다음에 동사가 나온 걸 투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얘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얘가 품사가 뭐라고 보냐? 명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stick이라는 게 내밀다라는 뜻이 있고 out of a car window는 뭐예요? 이거 전면구입니다. out of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 찾아서 닫으면 되는데 car window까지가 닫히죠. 오케이. 그 다음 is는 동사네. 그 다음에 very dangerous. very는 dangerous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니까 중요하지 않고 dangerous 형용사네요. 그럼 NVA 이렇게 됐네. 몇 형식? 똑같죠. 경우의 수가 하나입니다. 이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스틱이 내밀다. 그러면 내미는 것. 뭘 내밀어? 너의 팔을. 어디로? 자동차 창문 바깥으로 너의 팔을 내미는 것은 은이 왜 붙죠? 은이? 주어는 은는이가를 붙이자고 했죠. 그러면 너의 창문 바깥으로 팔을 내미는 것은 그것은 이다 되다인데 주격보로 갖고 와야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정도 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하면 창문 바깥으로 그 팔을 내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라는 이형식 문장이고 마지막 조금 난이도 높은 걸 볼게요. 요거는 우리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순서 배열에 들어갔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but
접속사, 부사처럼 날리시면 돼요. without consequences. without이 전치사인데 consequence가 결과라는 명사니까 죄송해요. 색깔을 좀 헷갈렸네요. 전면구는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죠. 날리고 without consequences 이거 날라가요. 그다음 for 전치사인데 명사 찾아서 닫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잠깐 설명했던 동명사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구고 혼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를 데려와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닫혀야 돼요. 그 다음 these charters 좀 어려운 단어인데 헌장 요거는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charter 헌장이라는 단어를 줬었습니다. 명사 are 동사 just는 형용사 부사가 둘 다 가능한데 그냥 이빨 빠진 statement 진술이 된다. 진술, 서술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of aspiration 전면구죠. aspiration 열망.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해석하려고 들이박는 게 아니라 전면구 다 떼고 품사를 다 분석해놓고 나서 형식부터 따보자는 겁니다. NVN으로 끝났네? 그러면 얘를 우리가 charter를 주어로 보고 are이 동사 statement를 주격 보어로 보자는 거예요. S는 SC이다, 되다 라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consequence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없다면 무슨 결과? 그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다면 위반했을 때 아무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헌장들은 일 겁니다. 뭘 건데? 단순히 그냥 이빨 빠진 열망에 대한 진술에 불과할 겁니다. 이걸 위반했었을 때 어떤 처벌이나 뭐 그런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처벌이나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헌장들은 그냥 힘이 없는 애일 거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 헌장은 스테이트먼트일 겁니다. 입니다. 라고 S는 SC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무리 그 문장이 길어지고 해도 결국에 뗄 거 떼고 나면 지금 배운 1형식이라면 NV로 끝나고 2형식이라면 NVA나 NVN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 3형식. 열심히 듣고 있네? 좋아. 5개 중에 2개 끝났어요. 벌써 40% 끝났고 얘까지 하면 60%입니다. 3형식. 얘는 주어 동사에서 끝나지 않고 보어 대신에 목적어라는 애가 옵니다. 근데 목적어는 품사가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었죠. 명사. 해석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S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라고 나오고요. S는 O를 V하다. 품사는 목적어 품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명사일 겁니다. 바로 보죠. 원칙은 품사 분석하면서 전면구 떼버리고 형식 분석해놓고 마지막으로 해석한다. 여기부터 난이도를 조금 높여놨습니다. 명사 have used은 현재 완료 시제라는 시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냥 합쳐서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돼요. 현재 완료가 뭔데요? 시제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한 다다음 시간쯤 할 거예요. 명사, 동사, 그 다음 this smartphone 이거 명사네. 그 다음에 for 3 years 얘는 전면구죠. 그러면 NVN으로 끝났으니까 얘를 주어, 동사, 목적어로 보자는 겁니다. S는 O를 V하다. 나는 이 스마트폰을 have used, 사용해왔다. S는 O를 V하다. 나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왔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간단하죠? 조금 난이도 높여서 to try. 아까 봤던 투부정사네요. to try to measure his speed.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이게 왜 한 덩어리인데요? 지금 단어가 6개나 되는데 이게 왜 한 덩어리입니까? 이건 부정사 파트 가면 되게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를 명사로 봅니다. 왜? 주어보다 앞에 있으니까. 그럼 명사로 취급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require. 요구하다란 동사고요. 더 정확한 machine. 이거 명사네요. more accurate는 전부 다 machine이란 걸 수식하고 있고. 그러면 NVN이네. 전면구도 따로 없어요. 그러면 이 N을 주어로 보고 얘가 동사, require 동사, 그 다음에 얘를 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S는 O를 V하다. To try, 노력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S는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해? 더 정확한 기계를 요구합니다. S는 O를 V하다. 그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계를, 더 정확한 기계를 요구한다. 그대로 되죠? 조금 더 높입시다.
모든 작은 사업체를 가진 오너는 얘가 명사네. 오너 명사 knows 알아요. 동사 뭐를? the importance 중요성 명사죠. 중요성을 알아요. 무슨 중요성? of building business relationships. of란 전치사 뒤에 지금 building이라는 동명사 구가 들어온 건데 얘도 투부정사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쉬워요. 자, 그러면 NVN으로 끝났네. 그럼 얘 주어, 동사, 목적으로 보자고요. S는 O를 V하다. 모든 작은 사업체 owner, 어떤 주인, 사업주들은 knows,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뭐를? 중요성을. 그럼 여기서 사실 끝난 거예요. S는, owner는 중요성을, O를 know, 안다. S는 O를 V하다. 끝났는데 나머지는 그냥 해석이 붙은 겁니다. 부가적으로. 모든 작은 사업체의 주인들은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중요성이냐?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사업의 관계를. 그러니까 모든 사업체의 주인들은 사업에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사업에선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 조금 난이도가 있죠. 알 수 있습니다. evaluating 평가하다라는 원래 동사인데 ing 붙어 있으니까 동명사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어디까지 한 덩어리냐? 여기까지입니다. evaluating 명사로 보고 그 다음에 after는 전치사예요. 뭐 한 다음에 또 동명사 나왔네. making a decision 여기까지 전명구. 그 다음에 increase 증가시키다 라는 동사고 우리의 commitment 아래 단어 드렸죠. 헌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commitment 헌신이나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 그 다음 to the action taken action이란 단어를 taken이라는 분사가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왜 뒤로 갔는데요?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action이란 거에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로 본다. 그러면 NVN이네. 그럼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로 보자는 거야. commitment. S는 O를 V하다. 그럼 전명구 떼고 먼저 해석해 볼게요. 우리의 대안들을 평가하는 것은 증가시킵니다. 뭐를? 우리의 헌신을. 이거예요. 그럼 원래 뼈대는 이겁니다. 대안을 평가하면 헌신을 증가시킨다. 이건데 이제 그 뼈에다가 살이 좀 붙은 겁니다. 전명구가. 자, 대안을 평가하는데 뭐 하고 나서 평가할 거냐?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래요. 결정을 이미 다 끝냈는데 그 다음에 결정 다 해놓고 야 이거 대안에 대해서 평가 좀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헌신인데 to the action taken 이미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무슨 행위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취해진 행위에 대한 헌신을 증가시킬 거다. 그러니까 맥락이 없으니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하고 나서 지금 한 행위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나머지 대안들이 있었을 건데 이 대안들을 같이 평가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액션에 대해서 헌신도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의사결정하고 나서 대안 좀 평가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게 담겨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3형식까지 끝났고요. 60%가 끝났는데 지금 내용을 되게 잘 따라오셨으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형식에서는 품사가 1형식은 일단 NV라고 했고요. 이 형식은 NVA와 NVN이라고 했는데 3형식이 뭐라고요? NVN이라고 했단 말이지. 잠깐만. 그럼 네 말대로면 명사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거 지금 2, 3형식이 둘 다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나올 때마다 얘는 2형식일 수도 있고 3형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냐? 아니에요. 깔끔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형식이란 게 되게 과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문장을 두 개 갖고 왔습니다. 빠르게 분석하면 I am a student. I love my puppy. 둘 다 NVN으로 같지만 형식이 달라요. I'm a student.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나는 학생이다 라고 되니까 해석이 이 형식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I love my puppy. 나는 나의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해석이 3형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3형식 구분을 해석으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간단해요. 그렇게 뭐 해석으로 하면은 지금 뭐 강아지 나왔으니까 해석이 되는데 이게 괴랄한 게 막 써 있었다고 칩시다. 문장 길어지고 안 된단 말이죠. 절대 해석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따질 거냐? 이렇게 합니다. I am a student.
이 동사를 기점으로 앞에 주어 자리에 있는 주어와 이 뒤에 있는 명사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I am a student면 내가 학생이고 이 학생이 나잖아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 동격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같은데 뭐 어쩌라고? 알런 마퍼피 볼게요. 나와 나의 강아지가 위에처럼 동격이 성립되지 내가 걔는 아니잖아요. 안 되죠. 동격이 깨집니다. 성립하지 않더라.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동사 기점으로 앞뒤에 펼쳐져 있는 명사가 동격이 성립된다라고 하면 얘는 몇 형식으로 볼 거냐? 동격이 성립돼? 그러면 주어 자리에 있는 애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충을 누가 하죠? 보충 설명? 걔를 보어가 했죠. 이 보어가 몇 형식에서 나왔냐? 주격 보어. 이 형식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동사 기점으로 주어 자리와 뒤에 있는 명사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정확히 똑같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주어에 나와 있는 애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기 때문에 보어라고 보고 보어가 써있는 형식은 몇 형식? 얘는 이 형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볼게요. 동격이 성립이 안 돼. 내가 강아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I라는 주어와 my puppy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대신에 그럼 저 my puppy는 뭔데? 이 앞에 써 있는 love라는 타동사의 대상일 뿐이에요. I와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주격 보어는 주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동격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my puppy 같은 경우는 동격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뭐랑 관련이 있는데? love, 사랑하다. 을를 붙여보면 강아지를 사랑하다. 자연스럽죠? 타동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랑 관련 없고 동사의 대상일 뿐이다. 타동사의 대상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목적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간단해요. 결론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동격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너 목적어. 이거 몇 형식? 목적어는 3형식이었다. 그럼 얘가 3형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동격이 이걸 제가 줄여서 뭐라고 할 거냐 앞으로? 같으면 2형식. 동격이 같으면 2형식, 다르면 3형식이라고 줄일 겁니다. 이해되죠?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영어를 구성하는 전체 99%, 5형식이라는 99% 개념 중에 5분의 3, 60%를 끝낸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빠르게 볼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예문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원이 명사, 그 다음에 of my hobbies가 전명구, is 동사, traveling, 여행하는 것이라는 명사예요. around the country, 전명구고요. 2형식인지 3형식인지 빨리 구분해 보세요. NVN일 때 2, 3형식 둘 다 된다면서요. 그럼 빨리 따져봐야 돼요. one이라는 것과 traveling이라는 게 같은지 다른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걸 따지려면 여기서 약간 가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해석을 아예 안 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따질 수 없으니까 일단 임시로 해석을 해본다. 내 취미 중 하나는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 전체를. 그 국가 여기저기를. 그러면 취미 중에 하나와 내 취미 중 하나와 여행하는 게 동격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취미 중에 하나가 여행하는 것이니까 여행하는 것이 취미 중에 하나다. 동격 성립됩니다. 그럼 이때 몇 형식? 2형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문장 성분은 어떻게 보자? 얘는 주어, 동사, 2형식이니까 얘는 보어로 봐야 된다. 해석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볼게요. 제 취미 중에 하나는 is입니다. 뭔데? traveling,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 전체를.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어휴, 긴데? 원칙대로 할게요. 뚫지 마세요. 길어도. In both the arts and the sciences. 전명구 열고 닫고. On aesthetics. 얘가 명사예요. 미학이라는. Of simplicity. 전명구 단순함. simplicity. 미학이 촉진합니다. 뭐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여기 명사네. 뭐에? 메시지에. 자, 그러면 NVN이니까 뭘 따져야 되냐? aesthetics와 precise communication이라는 게 같은지 다른지를 빨리 따져볼게요. 예술과 과학 둘 다에 있어서 단순함의 미학이 촉진시킵니다. 정확한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면 이 미학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그냥 촉진시키는 거지 이퀄하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이퀄이 에스테틱스와 커뮤니케이션 사이 이퀄이 깨지죠. 안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본다? 얘를 주어, 얘를 동사, 그 다음 얘를 목적으로 본다. S는 O를 V하다라고 확정을 짓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술과 과학 둘 다에 있어서 단순함의 미학 이, 은는 이가 미학 이 촉진시킵니다. 뭐를? 정확한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을로 해석이 되죠. 요렇게. 그 다음 이제 학생들 오니까 제가 좀 초조해지네요. 들어도 돼? 자, 빠르게 명사 have just finished 여기는 이렇게 합쳐서 한 덩어리의 동사로 봅니다. 그 다음에 reading his novel 계속 봤던 동명사네. 이거 합쳐서 하나의 명사.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날라가면 전면구 날리고 나면 NVN 그럼 나와 소설을 읽는 행위가 동격이 성립되는지를 빠르게 따져야 되는데 내가 소설을 읽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have just finished just는 방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굳이 품사 따지자면 부사입니다. 저는 방금 끝냈습니다. 뭐를? 그의 소설을 읽는 것을 어떻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처음 그의 소설을 읽는 걸 지금 방금 끝낸 상태입니다. 라는 삼형식 문장이고 그 다음 그 캠페인의 목적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was 동사 to raise awareness 여기가 to 부정사로 하나의 명사구로 볼 수 있고 about global warming 그럼 빠르게 캠페인의 목적과 인식을 높이는 것 사이에 동격이 성립이 되냐라고 보면 됩니다. 완벽하게 되고 주어, 동사,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S는 SC이다 또는 S는 SC 되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캠페인의 목적은 높이는 것입니다. 뭐를? 인식을 높이는 것이 그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뭐에 대해? 글로벌 워밍에 대해. 이 정도로 2, 3형식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 왔습니다. 이제 4형식이죠. 요거 복습부터 한번 해볼까요? 품사를 보고 이제 형식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니? 할 수 있어? 명사, 동사로 문장이 끝나 있다. 한 몇 형식이지? 그렇지. 손으로 열심히 얘기해주고 있고 당연히 1형식이죠. 그 다음 명사, 동사 다음에 부사가 붙어 있다. 이거 몇 형식? 이것도 똑같이 1형식입니다. 왜? 부사는 어차피 날라간다며 1형식. 그러면 문장 처음에 시작할 때 명사가 바로 안 오고 전면구가 먼저 왔다. 어차피 없는 애잖아요. 떼고 나면 똑같이 전면구 NV 1형식. 그 다음 명사,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몇 형식? 그렇지. 2형식이죠. 형용사는 경우의 수가 하나입니다. 2형식. 그러니까 보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VN이면 이거 주의해야 돼요. 얘가 중요합니다. 지금 아주 신나게 설명했는데 자 NVN인 경우에 뭘 따져야 되냐? 이 주어와 동사 뒤에 있는 명사 사이에 동격의 유무를 따집니다. 만약에 동격이 성립이 됐다. 몇 형식? 2형식. 왜? 보어니까 주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만약에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때 타동사의 대상이 3형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다 왔어요? 절반 이상 왔습니다. 4형식 2, 3형식 제대로 이해했으면 4, 5형식 쉽습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만 나오고 끝나는 3형식이랑 달리 목적어가 2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앞에 있는 목적어를 뒤에 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이 I라는 건 뭐의 약자냐? 영어로 간접적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indirect. 그 다음에 D는 직접적인 direct의 약자예요. 그래서 IODO라고 하는데 뭐 간목, 직목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어쨌든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2개 나온다. 해석은 어떻게 나오냐? S는 IO 이 앞에 놈에게 DO 뒤에 놈을 동사한다 라고 해석이 돼요. S는 IO에게 DO를 V하다. 품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간접이든 직접이든 목적어고 목적어의 품사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명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NVNN일 겁니다. 문장 볼게요. The chairperson 명사, sent 동사, me 명사, a letter 명사, NVNN으로 나오는데 chairperson을 어떻게
몇 주 전에 어떤 학생이 이거를 휠체어 탄 사람이라고 해석하더라고. 의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NVNN으로 문장 끝났으니까 지금 배운 대로 주어, 동사, IO, DO라고 한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 주어는 IO에게 DO를 V하다. 그 의장은 보냈습니다. 나에게 뭐를? 편지 한 통 보냈다. 그 의장이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었습니다. 다음 he 명사, brought 동사, his sister 명사, a souvenir 명사, from Paris 얘는 전명구. 떼고 나면 NVNN이니까 SVIODO라고 해주자는 거예요. 그는 가져왔습니다. 뭐 갖다 줬습니다. 그의 여동생에게, 시스터에게 뭐를? 서브니르 기념품이란 뜻이에요. 파리로부터의 기념품을 하나 갖다 줬습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 키스 시스터에게 소베니를 갖다 줬잖아요. 그럼 질문. 이거 두 개 혹시 자리를 바꿔도 될까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념품에게 이 여동생을 갖다 바친 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까 뭐로 해석을 결정한다고요? 자리라고 했죠. 자리를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바꾸면 의미가 그가 갖다 줬습니다. 기념품에게 그의 여동생을. 말이 안 되죠. 이상하죠. 반드시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보통 사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Today 부사. 저는 오늘 ask 동사, him 명사. 그다음에 여기 일부러 조금 어려운 걸 넣습니다. whether 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명사절이라고 해요. 이 전체를 갖다 하나의 명사로 봅니다. 이거 왜 그러는데요? 이것도 다다음 시간쯤에 할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해 못 하시면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나중에 편안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자, NVNN이고 이 NVNN으로 나왔을 때 SVIODO라고 하자. 그리고 이 명사 절이라고 했잖아요. 절이라는 건 제가 오늘 처음에 말했는데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안에 형식이 있을 거예요. 걔도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야 해석을 할 거니까. Whether or not은 그냥 다 부사 처리하시면 돼요. 날라가고. Objective beauty, 객관적 아름다움이라는 명사네. exist, 존재한다, 동사니까 일단 이 whether, 이 절만 뜯어놓고 보자면 뭘로 끝났냐? 명사 동사로 끝났으니까 일형식인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Whether or not, 뭐뭐이든 아니든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데 애들이 오고 있네. 자, 어쨌든 명사 동사는 일형식이니까 은는이가 붙여주고 뭐뭐다로 끝내면 돼요.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사형식이니까 오늘 저는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뭘 물어봤어? 객관적 아름다움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돼야 돼요. 그에게 존재하는지를 을을 물어봤다. 사형식 맞죠? 그 다음 요것도 수능 기출 문장이네요. On his first day 전명구 The project manager 명사네. Explain 설명했다. A few things 몇 가지를 하면서 여기가 그냥 명사예요. 그리고 and 이건 접속사죠. 절이 하나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then handed 건넸다. ed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동사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얘가 동사 1, 얘가 동사 2고 왜 갑자기 동사가 또 나와? 명사가 주어가 있어야지. 이 주어가 겹치니까 생략시키는 겁니다. 접속사 우리 파트 할 때 제가 알려드렸죠? 겹치는 부분을 생략시킬 수 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원래 생략이 안 됐다라고 하면 The project manager explained a few things and the project manager then handed 이렇게 되는 건데 겹치니까 생략시킨 거다. 그럼 얘를 V2, V1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동사 다음에 the new team member 얘는 명사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set of document 뭐 일련의 문서라는 얘도 명사 2. 이 to라는 건 두 번째 접속사 뒤에 절에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분석해 볼게요. 일단 and 기점으로 앞에만 문장을 따져보면 NVN이네.
NVN. 경우의 수가 두 개였죠. 같으면 2형식, 다르면 3형식.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몇 가지를 설명했으니까 매니저랑 이 몇 가지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좀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목적어. 얘가 주어, 동사, 원이 된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 V2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V2 New team member a set of document NVNN이니까 얘를 뭘로? 간접 목적어로 New team member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a set of document를 직접 목적어로 봐주면 된다. 이렇게요. 복잡하죠? 그의 첫날에 일단 SVO니까 S는 O를 V하다.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를 맞네. 몇 가지를 설명했다.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주어를 생략시키면서 문장을 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건넸어요. IODO니까 그 새로운 팀 멤버에게 일련의 문서들을 건넸어요. 되죠? S는 O를 V하다, S는 IO에게 DO를 V하다.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 5형식. 여기까지 하면 영어 99% 문장 구조가 끝납니다. SVO에다가 얘도 뒤에 두 단어가 오는데 아까처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에다 목적격 보어라는 게 와요. 얘는 C라고도 쓰고 OC라고도 씁니다. 여기까지? 해석은 어떻게 될 거냐? 좀 복잡해요. 5형식 해석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1, 2, 3, 4형식까지는 되게 명확해요. 영어 문법이.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봐도 1형식부터 4형식까지는 논리가 좀 완벽한데 5형식 같은 경우는 1에서 4형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걸 다 때려박았습니다. 사실은 현대 그 영문법에서는 5형식은 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5형식에 너무 많은 걸 때려박았기 때문에 이거 5형식을 한 3개로 쪼개서 7형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교육과정에 녹아 내려오려면 몇십 년 걸리겠죠. 우리가 배우는 이 형식이란 개념은 1900년대 초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고 근데 어쨌든 5형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은 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S는 O를 OC라고 V하다. S는 O를 OC라고 V하다. 또는 S는 O가 OC 하도록 V하다. S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V하다. 이 정도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요거 두 개 합쳐봐야 한 50% 정도? 나머지는 엄청 다양합니다. 다 외우실 건 아니고 문장을 보시면서 익혀두시면 되는데 자, 품사가 중요하겠죠? 주어 동사까지는 당연히 명사 동사일 거고 목적어 자리는 어차피 명사인데 문제는 보어가 품사가 두 개 됐었습니다. 기억하니?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NVNA인 경우가 있을 거고 NVNN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거의 다 왔어요. 예시 볼게요. NVN happy 행복한. 그러면 이때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S는 O를 OC라고 V하다 하거나 아니면 S는 O가 OC 하도록 V하다. 그녀는 만들었다. 내가 행복하도록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녀는 내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NVNN President 뭐 회장, 대통령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얘 똑같이 5형식이네. SVOC. 지금은 제가 두 번째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품사를 꼭 분석하라고 하지만 제가 한 3, 4시간 정도 진행하고 나면 이제 품사는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고 나면.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봅시다. 그들은 elect, 선출했습니다. 그녀를 뭘로? president로. 뭐 그녀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 정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이죠. The director, 그 감독은 consider, 고려했습니다. Final cut, 마지막 커트 장면인데 뭐에? Of the film,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불필요하게 lengthy가 긴 이란 뜻이에요. 불필요하게 길거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병렬되어 있네요. 형용사가 두 개네.
정서적으로 되게 밋밋하다라고 고려를 했답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NVNA 그리고 NVNA 두 개네. 그러면 얘도 지금 얘랑 똑같죠. 첫 번째랑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1, 보어 2가 되는 겁니다. S는 O를 OC라고 부의하다. 그 감독은 간주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불필요하게 길고 정서적으로 밋밋하다, 재미없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 정도? 마지막 요거 일부러 조금 어려운 걸 갖고 왔습니다. 이해 지금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The editor, 그 에디터는 found, 동사, manuscript, 원고, 명사, to lack coherence, 투부정사가 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한 덩어리란 말이죠. 이거 품사를 뭘로 볼 거냐? 품사를 뭘로 볼 거냐?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이거 형용사로 볼 겁니다. 이거 이유가 왜 그런데요?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 한 20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NVN 다음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간주한다. 그리고 in its, 이게 전면구네. argumentative structure 이렇게. 자, 그럼 NVNA니까 오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얘를 보어로 보자는 겁니다. 그 editor, 편집장은 생각했습니다. 뭐가? 그 원고가 뭐라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그 원고는 좀 일관성이 없어. 어디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냐? 그 원고의 주장의 구조에서. 어떤 얘가 펼쳐져 있는 주장 구조를 봤을 때, 논리 구조를 봤을 때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게 왜 형용사냐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형식이 끝났는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지. 제가 자연스럽게 쓱 넘어갔는데 여기 뭔가 모순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르친 것 중에. 뭔지 알아? 이거 몇 형식이지? NVN은? 자연스럽게 지금 쓱 넘어갔는데 아까는 네가 이거 4형식이라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방금은 5형식이래.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아까 2, 3형식이랑 똑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문장에서 품사가 NVNN이 나왔을 때는 아까 기억나요? NVN일 때 같으면 2형식, 다르면 3형식이라고 했었는데 NVNN일 때도 똑같은 이슈가 펼쳐집니다. 4, 5형식이 가능하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구분법은 똑같아요. 간단합니다. 문장 빨리 두 개 봐보세요. 위에 거 해석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다. 아래 거, 우리 엄마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혹시 위에 거를 설마 우리 엄마가 나를 샌드위치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겠죠? 뭐가 지금 달라요. 분명히 품사는 둘 다 NVNN, NVNN 똑같은데 해석이 다릅니다. 얘는 뭘로 해석이 되냐? 나에게 샌드위치를 4형식으로 해석이 되고 얘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5형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2, 3형식 어떻게 구분한다 했죠? 해석으로 구분한다? 절대 아니다. 해석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뭘로?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어, 죄송합니다. 동사 뒤에 있는 명사 두 개의 동격 여부를 따질 거예요. 일단 얘부터 My mom made me a sandwich. 얘 따져보면 내가 샌드위치랑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큰일 나지. 나랑 샌드위치가 당연히 다릅니다. 동격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2, 3형식에서는 동격이 성립하면 보어라고 했죠. 여기도 똑같아요. 동격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보어가 아닌 겁니다. 보어가 아니야.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해석을 me에게 샌드위치를 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 요거 얘는 좀 달라요. 엄마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나와 좋은 사람 사이에 아까 샌드위치랑은 달리 뭐가 성립이 되냐? 동격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동격이 왜 성립되냐? 이건 보어니까. 보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의미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얘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정의를 풀어내자면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를 목적격 보어라고 하니까 동격이 떨어져? 그럼 너 목적어 설명해주는 애네.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오형식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그럼 동격이 안 떨어지면 뭔데? 목적어잖아요. 목적어는 정의가 타동사의 대상이었죠. 얘는 그냥 타동사, made라는 타동사의 간접적 대상, 사람이 되는 거고, 샌드위치는 made라는 타동사의 직접적 대상,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간단하게 같으면 오형식, 다르면 사형식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끝났습니다. 복습. 마지막 복습. 품사 보고 바로 머릿속에 형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형식? 1형식 당연히 1형식. 전면구 날라가죠. 두 번째 NVA 얘는 보어밖에 안 돼요. 그러면 2형식. NVN 얘가 중요하죠. 이거 지금 대답 못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NVN일 때는 얘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뭘 따져봐야 되냐? 이 주어와 뒤에 있는 동사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서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아이고 안 써놨네. 같으면 2형식 보어니까. 같으면 주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2형식이라고 하고,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그냥 주어랑 관련 없고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때 3형식 목적어가 되는 거다 라고 했죠. 그 다음 NVNA일 때는 이게 NVA나 NVNA나 형용사가 나오면 고민할 게 없어요. 왜? 형용사는 그냥 보어니까. 목적격 보어, 목적어, 오형식이 되죠.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 같은지 다른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명사일 때 따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NVNN이 나왔다라고 하면 빨리 머릿속 굴려보세요. 대답할 수 있어? 이거 따져봐야 된다 했지? 방금 했죠? NVNN인데 이 명사끼리 동격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동격 왜 성립돼? 이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다시 말해 동격이 성립이 되면 같아? 그럼 너 보어네? 오형식입니다. 그리고 봤는데 성립이 안 돼. 이거 두 개가 달라라고 하면 보어가 아닌 거니까 그냥 얘는 따로 타동사의 목적어, 간접 목적어, 얘는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돼서 사형식이 된다. 여기까지 논리 이해하시죠? 자, 몇 문장 정도 보고 연습하고 끝낼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빨리 머릿속에서 이거 부사, 전면구를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걔를 잘 하면서 마지막 요거 딱 보고 마무리할게요. The result, 명사. appear, consistent, 일관성 있는, 일치하는, 형용사예요. A. 그 다음에 with 전치사, with previous foundings 이렇게 됩니다. 그럼 NVA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 주어, 동사, 보어. 해석은 S는 SC이다. 그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뭐랑? 이전의 발견들이랑. 어제 예문을 써놓고 이거 아까 수업 준비하려고 잠깐 봤더니 이거 지금 의도는 없습니다. 판사가 dismiss 했다. the case 명사로 보고 due는 전치사예요. 뭐 때문에? lack 부족 때문에. 뭐에? 증거에. 이렇게. 그럼 NVN이네? 빨리 따져봐야 돼요. 케이스는 사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judge 판사와 사건은 당연히 다르니까 몇 형식? SVO가 된다. 해석은 S는 O를 V하다. 그 판사는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뭐 때문에? 증거의 부족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Our patient 명사? 환자. responded 동사? positively는 ly 붙어있으니까 이게 부사예요. to 전치사 experimental drug 여기 전면구 떼고 나면 이런 식이네. 간단하죠. 그 환자는 한 환자가 반응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했었어요. 어디에? 그 실험적인 약물에. 뭐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환자 한 명이 약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도인 것 같고, 그다음 to foundation. foundation은 재단이란 뜻이 있어요. 명사. awarded 뭐 부여했다, 상을 줬다. student 명사. full scholarship
아래 단어 드렸죠? 장학금 명사네. NVNN일 때는 바로 안 나옵니다.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동격 유무를 따질 건데 학생이 장학금은 아니잖아요. 학생한테 장학금을 준 거지. 그러면 동격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너는 보어가 아니구나. 그럼 뭔데? 보어 아닐 때는 MVNN에선 간목, 직목밖에 경우의 수가 없죠. S, V. 해석은 S는 IO에게 DO를 V하다. 그 재단은 수여했습니다. 학생에게 완전한 장학금을 100% 장학금을 줬다. 마지막이에요. Mayor, 시장이죠. 시장. 서울시장 할 때 시장. Declare, 선언했습니다. This situation, 이 명사를 a public emergency. emergency가 응급 상황이라는 명사예요. 그럼 NVNN이네 또 뭐 따져요? 동격유무 따집니다. 시장이 상황을 갖다가 긴급 상황이다라고 묘사했으니까 긴급이다라고 했으니까 situation이 emergency가 맞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 명사 사이에 동격이 성립이 됐으니까 얘를 뭘로 봐야 된다? 얘 목적어. 너 왜 동격 성립돼?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마지막 해석하고 끝낼게요. 그 시장은 선언했습니다. 그 상황을 공공 어떤 응급 상황, 재난 상황으로 설정을 해버렸다. 선언해버렸다. 요 정도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수업하신 모든 부분을 다 이해했다라고 치면 사실 거의 끝난 거예요. 영문법 전체에서 진짜 중요한 한 7, 80% 정도의 뼈대가 끝난 거고 이제 뭐를 얹으시면 되냐? 문장의 종류, 단어의 종류 우리 다 했죠. 품사, 형식이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뭘 하면 되냐? 그래서 이 명사라는 품사가 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펼쳐서 이제 배울 거예요. 단순한 일반 명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잠깐 본 것처럼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문법은 뭐냐? 요거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일반 명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뭐 고유명사, 추상명사, 뭐 집합명사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 수능에 안 나오니까 잘 안 할 거고요. 그런 거 배우고 투부정사 배우고 동명사 배우고 명사절에는 뭐 의문사절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다. 대절, 왓절 이런 거 배우고 나면 명사 끝. 그럼 이렇게 해서 명사 끝. 그 다음 형용사에는 뭐가 있는데 형용사에는 수업을 해버리고 있네. 일반 형용사가 있기도 하고 그냥 뭐 한 단어로 나온 형용사 형용사 구가 있다. 형용사 구가 될 수 있는 거에는 뭐 분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형용사절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기하니까 복잡한 것 같아. 어렵지 않아요. 요번 수업 정도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 있었으면 계속 요 정도 난이도일 겁니다. 요 정도.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지금 논리가 쌓여서 이제 앞에 거를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 요 정도 난이도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쭉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끝내셨으면 합니다. 복습 꼭 하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